다음으로 피고인 윤석열 등은 최대한 다수의 국회의원 등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체포하기 위해 12.3을 비상계엄 선포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노상원 그 운영 내역을 보면, 차량 운영 내역을 보면은 11월 3일, 10일부터 1일, 2일, 3일 본격적으로 계속 그 국방부 장관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경에는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관저 모임이 있었고, 이 무렵에 그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30일경에는 공사에 나온 내용인데, 김용현, 여인영, 윤석열이 5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방안을 논의한 일자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대상자들을 일거에 체포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최우선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여인영의 핸드폰 메모 2024년 10월 24일자에도 위치 확인 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12월 1일자 메모에는 30명 위치 확인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노상원 수첩에도 30명 그 체포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시에 또 그 전 국정원장 조태용이 2024년 12월 4일 CIA 임원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노상원 수첩 6쪽 15쪽을 보면 미측 사전 통보는 D1 미국 협조 기재가 확인되는 점, 그리고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정권이 출범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미국의 정권 교체기라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는 중 미국에 대한 설명 일정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방 지역구 일정 등으로 서울에 머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금요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무속의 외양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지만, 당시 그 계엄은 국회 봉쇄가 성공할 것을 전제로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체포가 가능한 그 다음 국회 일자가 있었던 2024년 12월 3일을 그 비상계엄 일자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등에 있는데요. 친일 구태타를 계획하는 사람으로서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맡을 수 있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비상계엄 선포 후 세력을 부합하여 비상계엄 반대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을 일거에 체포하는 것이 필수사항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방검사장 등 탄핵 소추할 표결이 예상되어 있던 체포 대상자인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소재할 가능성이 큰 2024년 12월 3일을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영은 2024년 12월 3일에 본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명령에 따라 임무를 개시함 등을 하였는데, 이 무렵에 체포를 나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54페이지 하겠습니다. 네, 결국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대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목적은 반대 세력 제거를 통한 장기 집권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한 축으로는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과 순차 공모하고, 한 축으로는 피고인 김용현, 여인영 등 군 지휘부와 순차 공모하여 늦어도 2024년 10월 이전부터 이 사건 비상계엄을 모의 준비해 왔습니다. 2024년 9월경 피고인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 임명함으로써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에 동원할 요원을 선발하였으며,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김용현 및 여인영, 박종근, 이진우 등 군 지휘부와 회동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의 역할을 확인하고 출동을 결의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장기 권력 독점을 위해 조인사 체포 및 부정선거 조작을 계획 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2024년 11월 말에는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들의 일거 체포가 용이한 2024년 12월 3일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일로 정하고 체포조, 국회 등 병력 출동,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고, 이를 위해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결국 야당의 정치활동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과 행위로 몰아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목상의 비상계엄 사유로 내세워서 2024년 12월 3일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준비 과정 및 실행 과정에서 생산한 문건과 실행한 행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 세력 체포, 구금과 국회 및 언론사 봉쇄를 통한 무력화,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입법권 대체 등은 장기 권력 독점과 지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행태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 등은 반대 세력 제거를 통한 장기 집권 목적으로 장기간 준비하고 실행한 비상계엄이기에 달리 변명할 수가 없으므로 계몽령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 좀 쳐드릴까요? 예. 그 다음에 다음 거. 예. 재판장님, 바로 이어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재판장님, 그 다음 발표하시기 전에 예. 지금 검사님이 정보사가 북한을 상대로 파괴 공작을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부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국군의 특정 부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정보사가 맞습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유,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해당 부분은 나중에 해당 부분 말씀하실 때 또 이렇게 하시죠. 검찰에서 또 저기 계속해서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